내일은 내가 바로 중국통. 문제는 잘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풀었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은 어떤 나라일까?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인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중국도 정식 명칭이 있어요. 중국의 정식 명칭을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화인민공화국. 7글자 기억해두세요. 다시 한번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어로는 중화人民共和国라고 불러요. 따라해볼까요? 중화人民共和国. 중화人民共和国.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 중국의 국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국의 국기는 무슨 색깔? 그렇죠. 빨강색. 별이 몇 개? 별이 5개. 그래서 별이 5개. 오성. 빨간 깃발 홍기. 합쳐서 오성홍기라고 불러요. 중국어로도 읽어볼게요. 우싱홍치. 다시 한번 우싱홍치. 자, 중국의 국기는 의미가 있겠죠. 붉은색은 혁명, 노란색은 황인종이나 광명을 나타내고 가장 큰 별은 공산당, 나머지 작은 별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 자본가 등 계급을 나타낸대요. 거대한 중국.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면적이 굉장히 넓죠. 자, 우리나라, 중국. 중국은 남한의 96배, 한반도의 44배 크기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순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크네요. 중국의 인구는 또 어떤가요? 약 14억 4천만 명으로 전 세계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인구 대국이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중국의 주요 도시를 살펴볼까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23개의 성. 네, 23개의 성, 얘네들. 그 다음에 다수의 소수민족이 함께 사는 5개 자치구, 5개 요 주황색 구역이 자치구를 나타내요. 다음 4개의 직할시. 자, 여기 분홍 아이들. 요 지역이 직할시를 나타내요. 다음 2개의 특별행정구. 자, 2개의 특별행정구는 홍콩과 마카오를 의미해요. 자, 위치는 요쯤에 붙어 있어요. 홍콩은 1997년에 영국에서 반환이 되었고 마카오는 2년 후인 99년에 포르투갈에서 반환이 되었기 때문에 두 지역은 특별행정구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난 겨울에 홍콩 관련 뉴스를 많이 봤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4개 직할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하는 도시들인데요. 자, 지도를 보면서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쭉 외워볼게요. 자, 여기 분홍색 지역들 있죠? 베이징. 자, 베이징 바로 옆에 요 딱 모가지 부분. 여기 티안진. 그다음 바닷가에 있는 요 도시. 여기는 자,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가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상하이. 상해. 상하이. 그다음 자, 여기는 사천성인데요. 사천성에 바로 붙어 있는 요 직할시. 여기는 종칭이라고 불러요. 종칭. 자, 여러분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지도 순서대로 보면서 같이 한번 쭉 외워보도록 할게요. 베이징, 티안진, 상하이, 종칭.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베이징, 티안진, 상하이, 종칭. 자, 눈 감고 베이징, 티안진, 상하이, 종칭.
지도 위치 생각하면서 4개의 도시 꼭 같이 외워두세요. 다양한 중국. 중국의 민족 지도를 볼게요. 3초 동안 몇 개의 민족이 있는지 얼른 세어보세요. 자, 몇 개? 30개? 40개? 다시 볼게요. 엄청 많죠.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족도 여기 보이네요. 중국은 총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예요. 그 중에서도 한족이 92%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8%를 55개의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질문 잘 들어보세요. 중국은 총 몇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55개? 56개? 네, 56개죠. 자, 그러면 중국은 소수민족이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이때는 55개가 되겠죠. 질문을 잘 구분하세요. 중국의 총 민족수 56개, 중국의 소수민족수 55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를 한어라고 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조선족이 쓰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조선어라고 부르겠죠.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몽고족이 쓰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몽고어가 되겠죠. 그러면 한족이 쓰는 말은 뭐가 될까요? 바로 한어가 되겠죠. 중국어로는 한유. 자, 여러분들이 중국어 시간에 배우는 언어가 바로 한족들이 쓰는 한어가 되는 거죠. 중국은 영토가 큰 만큼 많은 나라와 인접해 있어요. 총 몇 개의 나라 국경을 맞대고 있을까요? 네, 총 14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더불어 이 때문에 많은 영토 분쟁도 발생을 하고 있죠. 2. 중국 엿보기. 자, 포털 사이트에 중국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중국 관련 기초 정보를 한눈에 알 수가 있네요. 여러분, 중국 돈을 위안화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중국 돈 1yuan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2원 정도 하네요. 중국 돈으로 30원에 샀다. 그러면 약 5,100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 30원과 비교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약 1시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1시간 빠르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 중국의 국가는 의용군 진행국이라고 불러요. 해석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행진곡이 되겠네요. 의용군 행진곡. 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국가도 들어볼 수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어서 중국의 국가주석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가주석이 누군지 아시나요? 요새 종종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이에요. 들어보셨죠? 시진핑. 자, 알아둘게요. 시진핑. 다음으로 중국 돈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중국 돈의 지폐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1각부터 100위안까지. 여기까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원 단위부터는 모두 5차 화폐 개혁을 거치면서 마오쩌둥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1원부터 100원까지 모두 마오쩌둥의 얼굴을 볼 수가 있네요. 1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72원, 1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7,200원 정도 되네요. 꽤 큰 돈이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는데 중국 화폐의 이름. 자, 중국 화폐 이름은 위안이 아니고요. 인민폐라고 불러요. 인민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있죠. 중국 화폐 이름 인민폐. 위안은 중국 돈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중국 화폐 이름 인민폐. 중국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renminbi. 다시 한번 renminbi. 자, RMB라고 쓰여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RMB는 renminbi 인민폐의 줄임말이죠. 자, 다음으로 중국의 요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다양한 요리가 발달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4대 요리로 꼽히는 지역들이 있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중국의
4대 요리 중에서 매운 음식 하면 대표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중국집에다가 매운 짜장이나 매운 탕수육을 시킬 때 어느 지역을 갖다 붙일 거예요. 어느 지역일까요? 대표 요리는 마파두부가 있고요. 자, 바로 스촨이에요. 들어봤죠, 여러분? 매운 요리 대표구역. 스촨. 이어서 자, 오리구이가 대표 요리로 꼽히는 지역이에요. 어딜까요? 바로 베이징이에요. 자, 두 구역 배웠습니다. 매운 요리 스촨, 오리구이 베이징. 다음으로 해산물 요리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대표 요리로 게요리, 그다음에 소룡포자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네요.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 하면 떠오르는 중국의 도시가 어디였죠? 맞아요. 상하이. 바로 상해 요리가 중국의 4대 요리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3개 지역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매운 요리 스촨, 오리구이 베이징, 해산물 요리 상하이.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중국의 4대 요리 중에서 다양한 요리가 발달을 했고요. 대표 요리로는 딤섬, 디엔신, 그 다음에 탕수육을 꼽을 수가 있어요. 중국 요리에 대해서 다리 4개 달린 거는 책상 빼고 다 먹고, 하늘 나는 거는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물속에 있는 거는 잠수함 빼고 다 먹는다. 이 말이 바로 이 지역에서 나왔어요. 어딜까요? 바로 광동이에요. 광동. 홍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죠. 광동. 그러면 4대 요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 매운 요리 스촨, 오리구이 베이징, 해산물 요리 상하이. 다음 재료가 많기로 유명한 지역 광동. 자, 4개의 지역 기억해 두세요. 중국은 국제적인 행사들도 많이 개최해 왔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2010년 아시안게임과 엑스포 등등 큰 행사들을 해왔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몇 월 며칠에 열렸는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베이징 올림픽은 2008년 8월 8일 8시에 개최되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 사람들은 팔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국어로 돈을 벌다, 부자 되다 라는 의미의 파차이의 파와 팔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네, 4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이유는 뭘까요? 죽을 싸. 맞아요. 자, 죽을 싸는 중국어로 스, 그 다음에 숫자 4는 스.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4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우주과학 분야의 기술이 발달해 있어요.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에 이어 2013년에 유인 우주선인 션저우 10호가 발사 성공했고 2019년에는 청어 4호가 달 뒷면에 착륙해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달 탐사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 여러분, G2 시대 들어보셨죠?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나라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용어예요. 미국과 중국을 의미하죠. 2027년이면 중국이 구매력 기준 GDP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면으로 꾸준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G2 시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중국은 세계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무역 흑자 가운데 80% 이상이 대중국 무역이에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투자국인 거죠. 중국 삼성은 삼성그룹 전체 매출의 25%를 책임지는 핵심이 되었고 중국 삼성에서 일하는 인력만 8만 5천 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중국어는 이제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자본적 성격을 지니는 매우 가치 있는 글로벌 인프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뭘까요? 네, 바로 중국어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중국어죠. 국내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등 중국어 관련된 인력 수요가 매년 18% 이상씩 급증하고 있어요. 삼성에서 채용 승진 시에 중국어 특기자를 우대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회사들이 중국어 능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채용 시 우대 조건으로 제시한 제2외국어 1위가 바로 중국어예요. 그 다음이 일본어, 그 다음 독일어, 스페인어 순으로 나타났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 학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앞으로 중국어를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들 것이다.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사에서도 중국어 학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미국에 있는 모든 10대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음 짐 로저스라는 유명한 투자가는 21세기는 단연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차라리 영어보다는 중국어를 배우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중국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